이번 주 제가 발표할 논문은 Grasping Field, Learning Implicit Representation for Human Grasping입니다. 본 논문 엑스트랙에서는 휴먼 그래스프가 현실적으로 만들기 어렵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이기 때문이다라고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휴먼 핸드는 로봇 핸드보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커서, 즉 마노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커다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합성된 핸드가 오브젝트 서페이스와 일치해야 한다는 문제가 또 있고요. 세 번째로 의미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럴듯한 방식으로 오브젝트와 인터랙션 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논문의 인사이트는 3차원 공간의 모든 점,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3D 쿼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점들은 각각 손과 물체의 표면까지 사인드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특징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D에서 2D로의 매핑을 그래스핑 필드라고 하고요. 뉴럴 네트워크로 매개 변수를 지정하고 학습합니다. 구체적으로 논문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3D 오브젝트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졌을 때 하이 퀄리티 휴먼 그래스프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스핑 필드 레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싱글 RGB 이미지로부터 3D 핸드 오브젝트 인터랙션 리컨스트럭션 이라는 어려운 작업을 위한 딥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저자의 키 옵저베이션은 휴먼 그래스핑이 물리적인 핸드 오브젝트 컨택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택트를 통해 인간은 오브젝트를 자연스럽게 그래스프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래스핑 필드라는 컨티뉴어스 펑셔널 레그레이싱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인터랙션 레프레젠테이션을 제안합니다. 그래스핑 필드는 모든 3D 포인트를 2D 스페이스에 매핑합니다. 여기서 2D 스페이스의 각 차원은 손과 물체 표면까지의 각각의 사인드 디스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스핑 필드 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오브젝트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지면 그럴듯한 핸드 그래스프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제안합니다.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 오브젝트 인터랙션에 대한 간단하고 효율적인 표현인 그래스핑 필드를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스핑 필드를 기반으로 3D 오브젝트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지면 의미론적이고 물리적으로 그럴듯한 휴먼 그래스프를 얻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싱글 패스로 RGB 인풋이 주어지면 3D 핸드와 오브젝트를 리컨스트럭션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핸드 리컨스트럭션과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래스프 합성이 있어서 베이스라인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입니다. 그래스핑 필드는 오브젝트와 핸드에 대한 사인 디스턴스 필드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공식으로 표현하면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매핑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3D 포인트를 핸드 서페이스와 오브젝트 서페이스 각각에 대해서 사인 디스턴스로 매핑하는 함수이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오브젝트와 핸드 사이의 컨택트와 인터페네트레이션 릴레이션이 명시적으로 효율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핸드 오브젝트 컨택트 매니폴드는 컨택되어 있다고 되어 있을 때 이제 0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네트레이션은 0 미만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위를 이용하면 explicit hand object surface 없이 3D 공간에서 오브젝트와 핸드의 인터랙션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학습된 GF는 인터랙션 프라이어로 고려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3D 오브젝트만을 기반으로 손의 다양한 그래스핑 포즈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부터 핸드 오브젝트 리컨스트럭션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그래스핑 필드를 사용해서 공통되는 스페이스에 임플리시트 서페이스로 핸드 오브젝트 컨택트 에리아를 모델링하여 리컨스트럭션의 물리적인 타당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앞서 언급한 그래스핑 필드의 장점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태스크를 처리하는데 사용합니다. 즉 3D 오브젝트가 주어지면 핸드 그래스프 생성과 RGB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의 핸드 오브젝트 리컨스트럭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여기 앞에 있는 A와 같게 되는데요. 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텍스트를 보시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는 포인트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는 쿼리 3D 쿼리 포인트와 핸드 오브젝트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인풋으로 사용하고 쿼리 포인트에서 핸드와 오브젝트 서페이스까지의 사인 디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또한 인코딩된 오브젝트 클라우드 피처는 핸드 포인트 클라우드 인코더에 사용되어 오브젝트에 대한 핸드 디스트리뷰션을 유도합니다. 이 베리에이셔널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는 핸드와 오브젝트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로만 필요합니다. 인퍼런스 동안에는 컨디셔닝 오브젝트 포인트 클라우드와 쿼리 포인트가 필요로 합니다. 핸드 피처는 스탠다드 VAE어에서와 같이 학습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샘플링 됩니다. 보시면 입력으로 오브젝트 포인트 클라우드와 핸드 포인트 클라우드를 받아서 각각에 해당하는 인코더 단을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피처, 그리고 오브젝트 피처를 받아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처럼 샘플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레이턴트 코드의 피처는 256 디멘전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3D 쿼리 포인트 3디멘전짜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다시 디코더 구조를 통하게 되는데 이 네모난 박스가 디코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FC 레이어를 지나고 나온 509의 디멘전 피처와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위에서 받아 요 세 개를 전부 컨캣한 515 디멘전의 피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핸드와 오브젝트에 대한 사인 디스턴스 그리고 핸드 파트 레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쪽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이제 쿼리 포인트 X 그리고 인풋 오브젝트 포인트 클라우드 P0 그리고 인풋 핸드 포인트 클라우드 PH라고 이제 단어를 명시하였을 때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핸드와 오브젝트에 대해 각각 따로 디자인되어 있고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DF에 대해서 GT를 이용해서 그래스핑 필드가 실제로 오브젝트와 핸드 서페이스까지의 사인 디스턴스를 잘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로스인데요. 쿼리 포인트 X에 대해서 오브젝트까지의 SDF 그리고 그 다음 실제 GT SDF 값의 차이를 이제 로스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C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이는 이제 너무 크면 델타로, 너무 작으면 마이너스 델타로 가게끔 하는, 즉 마이너스 델타에서 델타 사이의 값으로 매핑하게 하는 어떤 컨스트레인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에서 델타는 1cm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핸드 그래스프를 생성하기 위해서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사용하여 핸드 포인트 클라우드 인코더 H에서 얻은 핸드 레이턴트 벡터 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정규 분포로 정교화하기 위해 이제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사용합니다. 생성을 위해서 핸드 레이턴트 벡터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 되게 됩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 파트 레벨에 대한 로스인데요. 쿼리 포인트에 대해서
사인 디스턴스를 예측하는 것 외에도 의미론적으로 손을 분석하기 위해 커리 포인트에 대한 핸드 파트 레벨을 생성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이를 위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이제 마너 모델을 기반으로 보시면 6개의 핸드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은 3D RGB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의 그래스핑 필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쿼리 포인트와 이미지를 받았을 때 사인 디스턴스가 나오는 사인 디스턴스를 매핑하는 펑션을 정의하고요.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건부 그래스핑 필드를 두 가지 유형의 딥 뉴럴 네트워크로 모델링하고 데이터로부터 파라미터를 학습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딥 뉴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손과 오브젝트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투 브랜치 네트워크가 사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손과 물체의 컨택트 리전에서 더 나은 3D 리컨스트럭션을 위해 학습 중 컨택트 인터페네트레이션 로스를 도입해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 핸드 오브젝트 인터랙션을 도입하기 위해 동일한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투 브랜치 모델과 동일한 수의 레이어를 갖게 되는 이제 원 브랜치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 브랜치 네트워크에서는 핸드와 오브젝트를 조인트하게 한 번에 예측할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각 쿼리 포인트 X 및 인풋 이미지 I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아까 위에서 제시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차이점은 이제 인풋이 이미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수식을 그냥 서메이션 형태로 사용하였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페네트레이션 로스를 사용하였다는 의미인데요. 리컨스트럭션 된 핸드 오브젝트 사이에 서페이스 인터페네트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인터페네트레이션 로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여기서 1이라고 적혀있는 이것은 2D 원 벡터이고, 그리고 닷 프로덕트가 사용됩니다. 이 로스 펑션은 실제로 핸드 오브젝트까지 예측된 사인 디스턴스의 네거티브 썸에 페널티를 줍니다. 네거티브 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STF가 0보다 작은, 즉 인터페네트레이션 되는 포인트에만 페널티를 주는 것이고요. 손과 물체가 분리되어 있고 접촉이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해 사인 디스턴스 썸은 항상 양수이므로 위에서 제시한 인터페네트레이션 로스는 무시가 됩니다. 반면에 만약 핸드가 오브젝트와 인터페네트레이션이 되고 있는 경우, 인터페네트레이션 로스는 인터섹션 볼륨에서의 전부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공간의 모든 3D 점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주어 예측한 핸드와 오브젝트가 이제 잘못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전의 인터페네트레이션 방법과 비교하여 이 인터섹션 볼륨에 대해만 페널티가 적용되므로 이전의 방법은 현재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더 강력한 제약을 걸게 됩니다. 또 제한된 컨택 로스는 핸드 오브젝트 컨택을 북돋게 되고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스핑 필드가 0이 되는 부분은 이제 핸드 오브젝트가 컨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측된 그래스핑 필드에서 이제 거리가 특정 이상 넘어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되고요. 일정 거리 내에 있는 가까운 점에 대해서만 컨택트 하도록 유도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는 위에서 제시한 로스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미지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조건으로 학습된 그래스핑 필드를 사용해서 쿼리 3D 포인트에 대해 핸드 오브젝트까지 사인 디스턴스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 오브젝트와 인터랙션을 복구하기 위해서 먼저 많은 수의 점을 무작위로 샘플링하고 사인 디스턴스를 계산합니다. 0에 가까운 포인트 오브젝트 사인 디스턴스에 따라 손과 물체에 속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선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말칭 큐브를 통해 핸드 오브젝트 메쉬를 얻습니다. 또한 핸드 모델을 핸드 포인트 클라우드에 피팅해서 핸드 메쉬를 복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미리 정의된 마너 토폴로지에 따라서 핸드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조인트 위치, 그리고 간결한 표현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마너 모델을 이렇게 M 베타 세타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여기서 베타 세타는 쉐입 파라미터, 포즈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핸드 컨피규레이션을 복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된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게 됩니다. 여기서 L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6개의 파트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P tilde H는 논문의 모델에 의해서 얻어지는 핸드 포인트 클라우드이고, 그리고 D는 챔퍼 디스턴스가 됩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본 모델로부터 핸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판단되는 쿼리 포인트 P tilde H랑 마노 핸드와의 디스턴스를 최소화시키도록 베타랑 세타를 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자는 신테틱 오브멘트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는 온맨 데이터가 많은 양의 오브젝트 메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렇다고 논문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핸드 오브젝트 인터랙션을 피직 시뮬레이터 그래스프 IT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된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FHB 데이터셋이랑 HO3 데이터셋인데 이 두 데이터셋은 이제 오브젝트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테스트셋으로만 사용한다고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첫 번째로 피지컬 매트릭스, 즉 인터섹션 볼륨과 뎁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 오브젝트 메쉬를 복셀라이즈해서 겹치는 부분의 평면 사이의 최대 길이를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레이티오 오브 샘플즈 윗 컨택트. 이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 샘플의 오브젝트와 핸드가 접촉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높을수록 좋게 됩니다. 다음은 그래스프 스테빌리티. 이는 이제 피직스 시뮬레이션이라고 중력을 적용시켜 물체의 질량 중심의 평균 변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그래스프가 얼마나 잘 안정성을 띠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라 평균 변이가 낮을수록 좋게 됩니다. 시멘틱 매트릭입니다. 이는 퍼셉추얼 스터디를 통해서 그래스프의 자연스러운 평가하는 것이라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3D 리컨스트럭션 퀄리티인데요. 이는 핸드 리컨스트럭션 퀄리티를 평가하기 위해 리컨스트럭트된 핸드 서페이스와 GT 핸드 서페이스 사이의 챔퍼 로스를 사용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스핑 필드의 디코더 부분을 마노 핸드 파라미터를 리그레션하는 FCA로 바꾼 네트워크로 베이스라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3D 오브젝트 포인트 클라우드와 랜덤 샘플이 주어지면 베이스라인 모델은 마노 파라미터를 직접 생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네. 퀀티테이티브 리절트가 테이블 1에 있고, 베이스라인과 그래스핑 필드는 온맨 트레이닝 셋에서만 학습이 되었고, 이제
테스트를 온맨 테스트 셋 그리고 FHB, H3D에서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스핑 필드가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GT와도 컴패러블한 결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럴듯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FHB와 HO3D에서 GF가 더 나은 컨택 레이시오와 그래스프 스테빌리티를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퍼셉추얼 스코어도 항상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에 대한 퀄리테이티브 리절트입니다. 이는 이제 HO3D 데이터셋에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 대해서도 네, 이쪽이 GT이고 이쪽이 생성한 첫 번째 생성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생성한 것이 됩니다. 다음은 3D 핸드 오브젝트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퀀티테이티브 리절트가 테이블 2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2D는 2디코더 모델임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이 L은 인터섹션 에러를 사용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네, 모두 괜찮은 결과를 보였지만 인터섹션 에러에서는 원 디코더 모델이 효율적으로 핸드 오브젝트 인터랙션을 모델링함으로써 더 나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트 인터페네트레이션 로스의 효과에 대해서도 표현하였습니다. 이 로스의 사용이 2 디코더 모델에서는 전반적으로 인터섹션 볼륨과 뎁스를 감소시켰습니다. 네, 그러나 원 디코더 모델의 경우 이러한 보조적인 학습 손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보시면 컨택트 레이티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애초에 잘 네,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게 이 부분이 원 디코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2 디코더입니다. 보시면 이 원 디코더가 이미 충분히 잘 컨택트 되어 있고요. 로스를 추가하니까 오히려 컨택트 성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입니다. 네, 만오프 피팅을 사용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을 아래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B에서는 마노 조인트와의 비교인지 이제 FHB 마커와의 비교인지를 측정하는 것인데 그래스핑 필드가 FHB 마커와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스가 더 크게 나왔고요. 마노 조인트 즉 수도 GT와의 비교에서는 로스가 작게 나온 것을 보아 제한된 모델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본문 논문에서는 핸드 오브젝트 인터랙션에 대한 노벨 레프레젠테이션인 그래스핑 필드를 제안하였습니다. 데이터에서 학습된 그래스핑 필드는 핸드와 오브젝트 쉐입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하여 손과 물체 사이에 중요한 인터랙션을 캡처하게 됩니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3D 오브젝트가 주어졌을 때 휴먼 그래스프 제너레이션 그리고 쉐입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두 가지 태스크를 진행합니다. 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현재 그래스핑 필드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오브젝트의 피처와 오브젝트의 기능과 그 다음에 휴먼 액션에 대한 익스플리시트 모델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사람은 다른 의도에 따라 다르게 물체를 잡는다는 것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퓨처 워크로는 액션 스페시픽 그래스프 제너레이션을 통해 그래스핑 필드의 사람의 의도랑 그 다음에 오브젝트 어포던스를 통합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